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국산밀 빵 기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이성범 기술지도위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충남도지에서 세미나를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세미나 제품은 반죽은 5가지지만 할 수 있는 품목은 7가지로 제가 구성을 하였고요. 저희 가게에서는 제가 거의 오버나이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 반죽을 쳐서 냉장 숙성하여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거고요. 이번에 하실 제품은 우리밀 팔라도입니다. 우리밀 팔라도가 이태리 말로 팔라도가 긴 목도리라는 뜻입니다. 길게 이제 늘려서 만드는 빵이라는 뜻에서 팔라도이고요. 반죽이 보시다시피 좀 많이 수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나이트로 맨날 반죽을 쳐서 분할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믹싱 1단 5분, 그리고 소금 투입, 그리고 2단 2분. 이게 수율이 많다 보니까 조정수가 필요합니다. 뒤에 들어가는 물은 많이 빼주셔서 나중에 두세 번에 나누어서 주셔야 이제 반죽을 오래 돌리지 않고 빨리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3에서 4에 나누어서 투입하시고 믹싱을 100%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반죽 온도도 26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수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죽이 많이 오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도를 26도가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얼음이나 쓰셔서 온도를 최대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많이 온도가 제가 해본 게가 28도 이상이나 30도가 넘어가니까 많이 퍼져 버립니다. 빵이 난이 깔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온도를 맞춰 주셔서 1차 발효를 30분 하신 후 펀칭 주신 다음에 냉장에서 16시간에서 24시간 저온 숙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죽 저온 숙성한 반죽을 꺼내서 분할을 250g 한 지금 상태입니다. 팔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한 다음에 실온에서 한 30분 정도 벤치 타임을 준 상태이고요. 이 반죽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2차 발효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2차 발효가 없다 보니까 성형을 하실 때 최대한 기포를 살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포카치아나 그런 치아바타 잡으실 때처럼 손가락으로 최대한 힘을 빼신 다음에 성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 진 반죽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잘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신 다음에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늘려주시면은 기포를 많이 빼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손등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쭉쭉 늘려주시면은 반죽이 최대한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넣으신 다음에도 옆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셔 주시면은 이제 잘 펴집니다. 네, 이렇게 성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차 발효가 없는 제품이라서 바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서 최대한 높은 온도로 최대한 빠르게 구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래 굽게 되면은 빵이 수분감이나 안에 그런 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구워내시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제품이 굽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종이나 유한지를 깔아서 놔두시는 것보다는 바로 공판에다가 뒤집어서 놔둬주셔야 눅눅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 굽혀져 나온 팔라도 위에 이제 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토핑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팔라도입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밀로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품들을 저희 농산물, 우리나라에 나서 나는 농산물을 위주로 제품을 준비하면서 이게 시금치 팔라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토마토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시판되어지는 그 파스타 소스 같은 토마토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맛은 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스를 다 바르신 다음에는 피자 치즈를 살짝 그 접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짝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찢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 토마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에 절여져 있는 드라이 토마토입니다. 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피자 치즈를 올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피자 치즈가 다 올려지고 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굽혀 나와서 이제 시금치를 올려서 마무리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로메스코 소스를 이용한 대파 팔라도입니다. 로메스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게 만드시는 과정은 파프리카를 토치나 가스버너에 올리셔서 완전히 다 태워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 주셔야 이제 파프리카에서 단맛이라든지 그런 풍부한 파프리카의 맛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태우신 다음에 이게 물로 씻으시면 그 태워진 부분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프리카 구운 거, 그리고 구운 아몬드, 그리고 올리브유, 소금, 후춧가루, 그리고 슬라이스 체다 치즈, 그리고 통마늘까지 한꺼번에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만드시게 되는 게 이 로메스코 소스입니다. 로메스코 소스를 먼저 팔라도 위에 고루 바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스페인에 보시면은 칼포타타라는 그 숯불에 이렇게 파를 구워 먹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제품인데, 아무래도 대파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제가 말린 베이컨 칩이 있습니다. 베이컨 칩을 올려주면 됩니다. 피자 치즈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짝만 먼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갈 대파 토핑 같은 경우에는 대파를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 피자 치즈,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이렇게 넣어서 버무리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굽게 되면 숨이 많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토핑을 버무릴 때 이미 피자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토핑을 올리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제품은 머시룸 팔라도우입니다. 머시룸 팔라도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버섯이나 이렇게 수프를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어 봤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시판되어지는 이제 베이컨이나 머시룸 크림이 되어져 있는 이런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라도우 위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다 발라주신 다음에 피자 치즈를 또 접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신 다음에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타리 버섯이랑 그리고 양송이 썰어서 다 해놓았고요. 배합에는 피자 치즈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제가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100g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섯 같은 경우에는 볶아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생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볶아서 올리게 되니까 이게 식감 자체가 너무 물렁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그냥 볶지 않고 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로 솜이 많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판되어지는 양념 다 되어져 있는 이거 불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고기를 올리고 나서 피자 치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뿌리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접착제 역할 할 정도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토핑이 다 되었습니다. 팔라도우 토핑 같은 경우에는 도우를 구우셨던 온도에서 10분만 최대한 빠르게 구워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분간 구웠습니다. 굽혀 나온 대파 팔라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시금치 팔라도는 이렇게 굽혀져 나오면 미리 씻어둔 시금치를 이렇게 올리신 후에 이 치즈는 그라나 파다노라는 치즈입니다. 이 치즈를 채를 사용해서 갈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라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할 제품은 우리밀 푸카스입니다. 우리밀 푸카스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25도로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죽 같은 경우에는 저속 2분, 중속 1분, 그리고 소금을 후연법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속 3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3회에서 4회 정도 나눠서 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속 2분 돌리신 다음에 충전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충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추, 치즈, 드라이 토마토가 있는데 드라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판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판 제품을 사용하였고요. 되게 드라이 토마토라 하면 올리브오일에 절여져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반죽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에 절여져 있지 않은 드라이 토마토 IQF 오븐 드라이 방건조 드라이 토마토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절여져 있는 드라이 토마토를 쓰시게 되면 원래 반죽이 진 데다가 올리브 오일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 토마토가 들어가게 되면 반죽이 잘 섞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리브 오일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드라이 토마토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차 발효를 30분 한 후에 펀칭을 주고 냉장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냉장 숙성을 하였고요. 반죽을 꺼낸 다음에 분할을 200g으로 해놓은 반죽입니다. 우리밀 푸카스 같은 경우에는 푸카스 잡는 형태로 잡으면 되는데 종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팬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성형을 하신 다음에 팬닝을 다 하셨으면은 중앙에하고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서 성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칼이나 아니면 스크래퍼로 해보니까 부추가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자 칼로 하시는 게 제가 해본 결과 제일 이게 잘 잘리고 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2개, 양옆으로 2개, 2개씩. 반죽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형이 다 된 제품은 발효실에서 30분간만 2차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푸카스도 2차 발효가 다 끝나는데요. 나오게 되면 이제
파마산 분말을 위에 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밀 포카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분에 250에 220도에 해서 18분 동안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밀 포카스가 이렇게 굽혀져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바르게 됩니다. 네, 완성입니다. 네, 이번 제품은 올리브 그리시니입니다. 올리브 그리시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버나이트 반죽이기 때문에 냉장 발효 후 와서 분할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반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믹싱 1단 3분 그리고 후연법이기 때문에 소금을 뒤에 넣습니다. 그리고 2단 3분 올리브 오일 나누어서 투입, 그리고 충전물까지. 그린 올리브하고 블랙 올리브하고 롤치즈가 충전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매장에서 그린 올리브하고 블랙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짠맛이나 염장을 빼기 위해서 물에 담가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주 안주로서 좀 짭짤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굳이 염분이나 소금기를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게 이게 포인트고요. 다 하신 반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26도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30분 1차 발효 후 펀칭 주신 다음에 냉장에서 16시간에서 24시간 이렇게 숙성시킨 반죽을 꺼내서 100g으로 분할한 반죽입니다. 올리브 그리시니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실 때 덧가루를 묻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파마산과 슈레드 치즈를 섞어 놓은 이 가루를 묻혀서 성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시니다 보니 그냥 길게 성형하시면 되고요. 너무 힘을 줘서 이거를 묻히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빵이 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힘을 빼신 다음에 그냥 묻혀 주신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미리 분할하실 때도 이렇게 길게 해주셔야지 묻히실 때 좀 편하게 묻힐 수 있습니다. 기포를 너무 빼시게 돼도 이게 반죽이 질겨지고 딱딱하게 만들고요. 이 바삭한 것보다는 딱딱함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최대한 기포를 살려주면서 미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성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시니 같은 경우에는 2차 발효를 발효실에 넣으시게 되면은 껍질이 많이 질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30분 정도만 그냥 안정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놔두신 다음에 이제 오븐에서 굽게 됩니다. 올리브 그리시니도 이렇게 2차 발효가 다 되었습니다. 올리브 그리시니 같은 경우에는 도로분에 260에 210도 10분간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시니가 다 굽혀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국산밀 빵 기술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할 제품은 감자 치아바타입니다. 또 제가 오버나이트이기 때문에 반죽을 다 해서 분할까지 한 상태이고요. 반죽을 설명드리면, 먼저 반죽 A를 먼저 다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자처럼 된 반죽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물하고 양파 갈았는 거, 그리고 르방까지 다 하셔서 반죽 B에다가 같이 믹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죽 자체가 좀 많이 질기 때문에 믹싱을 좀 오래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얼음을 넣으셔서 반죽 온도를 최대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많이 퍼지거나 우리밀이다 보니 많이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주기 위해서 차원 온도로, 그리고 오버나이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버나이트를 다 믹싱한 거를 30분 정도 밖에 실온 발효 후 펀칭을 주고 나서 냉장고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숙성한 반죽입니다. 감자 치아바타 경우에는 안에 감자 속이 들어갑니다. 감자 속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삶아서 으깨어도 해봤지만은 감자 분말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생산성이나
작업성이 뛰어나서 제가 감자 분말을 사용하였고요. 감자 분말과 물, 설탕, 소금, 베이컨, 양파, 마요네즈, 후추까지 한꺼번에 그냥 섞어 주시면 됩니다. 섞어 주시면은 이게 굳어서 이렇게 반죽이 하나의 반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파츌라로 성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짤주머니에 담아서 하셔도 됩니다. 숙성한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예전에는 냉장에서 꺼내서 온도를 18도씨까지 올려서 분할을 하라는 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할을 해서 온도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온도를 다 올리고 하게 되면은 반죽이 이렇게 질어진다든지 손에 묻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분할을 하신 다음에 온도를 18도씨 이상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g으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퍼를 이렇게 떠서 하시는 게 편하고요. 덧가루도 충분히 묻혀주셔야 됩니다. 성형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감자속을 100g씩 손에 짜주시면 됩니다. 짜실 때 한쪽으로 다 짜시는 것보다는 위로 좀 짜주셔야지 반죽이 좀 통통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여기서 성형은 가볍게 그냥 덮어준다는 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형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 발효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40분 발효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자 치아바타의 2차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감자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반죽 자체가 많이 질었기 때문에 이렇게 컴퍼프션에 좀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 양쪽으로 이렇게 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팬닝을 다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체다 슈레드를 위에 뿌릴 겁니다. 네, 이렇게 위에 토핑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도로분에 260도에서 밑에 230도의 오븐에서 15분 동안 굽게 됩니다. 이렇게 감자 치아바타가 다 굽어져 나왔습니다. 오렌지 크림빵, 크림치즈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버나이트로 해서 다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분할까지 다 해갖고 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 반죽이 준 브리오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터 함량이 높은 고배합이고요. 그리고 버터를 나누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믹싱을. 그리고 크림치즈 같은 경우에는 버터를 다 넣으신 다음에 뒤에 이제 한 번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눠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렌지 필 넣으셔서 다 반죽 완료하시면 되고요. 브리오슈 반죽이다 보니 반죽 온도가 중요합니다. 반죽 온도 같은 경우에는 26도를 이게 지켜야 되는 게 버터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반죽이 많이 달라붙거나 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도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1차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합표에 보시면 5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분을 다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 반죽을 치셔서 그날 잡으시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냉동이나 뭐 오버나이트 하시겠다. 그렇다면 20분 정도의 발효 시간을 주신 후 펀칭 주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분할을 다 하셔서 냉동 보관해서 다음날 꺼내서 반죽을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다 된 거를 분할한 게 지금 100g으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오렌지 브리오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형을 한 다음에 크림으로 이제 충전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은 이제 둥글리기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성형이 다 되었습니다.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크림 치즈빵이 2차 발효가 다 되고 나왔고요. 여기 이제 나오게 되면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계란물 다 바르신 다음에 분당을 위에 채로 쳐주시면 됩니다. 데크 오븐에서 190에 160에 15분 구워서 나온 다음에 이제 식히신 다음에 크림을 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렌지 크림치즈 빵이 다 구워져 나서 이제 타공판에 옮겨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치즈랑 생크림을 섞은 크림을 충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 식혀주신 다음에 크림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크림치즈 빵이 이렇게 다 식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충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다 돌려놨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크림치즈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신 다음에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치 데어리 크림, 생크림을 설탕과 한 80%만 결이 생길 정도로만 올리셔서 그리고 트리플 팩까지 넣으셔서 생크림을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린 생크림을 크림치즈에 나누어서 충분히 다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크림이 만들어집니다. 크림빵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 별깍지를 사용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짜주시는 게 아무래도 먹기에 부드럽고 맛이 있기 때문에 밑에 먼저 한 줄을 짜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크림을 다 짜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렌지 칩이 있습니다. 오렌지 칩으로 장식을 해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케이크에 장식 많이 하시는 노무라라고 있습니다. 노무라로 장식하겠습니다.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햄버거 트레이, 요즘에 종이로 돼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매장에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팔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죽을 보시면 이렇게 팝베이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팝베이킹처럼 구워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에 보관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최대한 빠르게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매장에서 하실 때에도 냉동이나 보관하셨다가 빼서 제품을 만드시게 되면 생산성이나 이렇게 아마 유용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토핑을 올리는 피자 팔라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가지 품목만 있지만은 위에 각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피자 종류나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 여러 종류의 팔라도를 만드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시금치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워져 나왔을 때 바로 시금치를 올리셔야지 이게 약간 이 열에서 시금치가 약간 익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안 그렇게 하고 식으신 다음에 올리시게 되면은 시금치에서 너무 이렇게 흙냄새나 풋냄새들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울 때 바로 시금치를 올리신 다음에는 치즈를 갈아서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푸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잘리는 단면에 보시면 드라이 토마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드라이 토마토를 사용해 주셔야지 이 반죽을 원활하게 잘 섞고 반죽을 잡으실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기가 이제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첨가제이 되어 있는 만약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죽에서 올리브 오일이 추가되는 품목 그거에서 조금 줄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 그리시니 같은 경우에는 맥주 안주로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짭짤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실 때 보통 뭐 그린 올리브나 블랙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에 담그셨다가 짠기를 염분을 빼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하시는 게 이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먹었을 때 이런 짭짤한 맛 때문에 맥주나 이런 그런 음료들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감자 치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나 이런 잡는 것들이 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잡을 때 손에나 바닥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최대한 덧가루 사용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 안에 감자속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두셔가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날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사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감자 분말이라는 게 이 재료들이랑 혼합이 돼서 짤주머니에 넣고 짜거나 할 때 유용하게 제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렌지 크림치즈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료랑 같이 팔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긴 한데 이게 안에 반죽에도 오렌지 필과 오렌지가 들어가고 크림에도 오렌지 마멀레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커피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유튜브로 회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그런데 다음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좀 더 제 나름대로의 노력과 준비를 해서 대면으로서 회원분들께 세미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제과협회의 기술분과위원회와 기술지도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국산 밀빵 기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